채무 채권자 인수인 1번 제3자는 인수인 채권자와 계약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편하게 할 수 있다. 면하게 할 수 2번 있다. 면하게 할 수 있다. 면하게 할 수 있다. 2번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 인수 못한다. 다음. 454조 채무자 인수인 1번 제3자가 채무자의 계약으로 채무 인수 시 채권자 승낙 시 효력 발생. 455조 1번 채권자가 승낙 안 할 시 채권자 채무자는 상당 기간 정하여 승낙 확답을 채권자에게 회고인가요? 최고. 회고. 최고. 2번 회고. 아니, 최고. 2번 채권자가 확답 및 발송 시 거절로 본다. 자, 원이 들어왔나? 말이 없네. 자, 시작하자.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453조 채무인수. 자, 우리가 앞에 배운 것은 앞 시간에 뭘 배웠지? 채권 양도요. 채권을 양도하는 거. 누가? 채권자가 양수인한데 채권 양도하는 걸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채무인수야. 자,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앞에서는 채권자가 양수인한테 채권을 양수하는 걸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다른 사람한테 채무를 넘기는 거야. 채무를 넘기는 거. 채무를 어떻게 보면 양도하는 거지. 채무를 넘기는 거야. 자, 그걸 채무인수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채무를 인수할 때 이 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사람이 있겠지. 채무인수자가 있는데, 채권자와 인수인 요 두 사람이 채무인수 계약을 해.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간 이 두 사람이 예를 들어 계약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제3자, 이 사람 인수인은 채권자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는 없어진다. 이제 채무는 어디에 생겨? 이 인수인한테 채무가 생긴다. 이 원래 기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을 갚을 게 있었으면 이 사람은 이제 1억을 안 갚아도 된다. 누가 갚는다? 채무 인수한 사람이 1억을 갚는다. 자, 여기까지 됐지? 자, 2번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이 채무인수인과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는데, 이 채무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이 인수인이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채무를 인수했어. 어떤 사람이 이런 채무를 인수해주지? 이럴 수가 있을까? 거의 없는데 채무 인수하는 경우는 갚아준다고 하거나 거의 이런 사람은 천사지, 천사. 네. 누가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 온유가 돈을 1억 빌렸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온유 돈을 1억 갚아주겠어? 안 갚아주잖아. 아니요, 절대요. 그래, 안 갚아주잖아. 그런데 만일에 어떤 선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온유의 돈을 1억을 갚아주려고 해. 그게 이해관계 없는 제3자야. 이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채무인수를 못한다. 뭐라고? 채무자가 아니야 당신이 내 돈 갚을 필요 없어 이 말 하면 그 사람은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는 거야. 알았지? 비록 채권자와 인수인 간에 계약을 했어. 나 이 채무를 내가 갚을게 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채무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채무자가 오케이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안 하면 이 사람이 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거야. 일반적이라면 좀 이상하지? 왜 저 사람이 내 빚 갚아주려고 그러지? 좀 이상하잖아. 네. 저 사람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내 빚을 갚아줘.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면 어떤 생각할 수 있지?
갚아주려. 그래. 저 사람 왜 내 빚을 갚아주지? 그냥, 보통 좀 생각 없는 사람이라면 빚 갚아준다니까 고맙다 그러겠지. 어? 근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왜 내 빚을 갚아주려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잖아. 예를 들어, 채권자한테 1,000만 원 갚아주고, 채무자, 단, 눈, 뭐, 간, 눈, 뭐, 12지장, 뭐, 위 다 빼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응? 그를 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내 채무를 인수하려는지 이 채무자가 승낙 안 해주면 채무 인수하지 못한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네. 이번엔 누구 계약을 했어? 이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시 채권자와 채무자가, 처음에는 채권자와 인수인이 계약을 했지, 앞에서는. 근데 지금은 채권자와,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 계약을 한 거야, 이번에는. 뭐라고? 야, 네가 내 돈 갚아라고 계약을 한 거야. 서로 채무를 인수를 한 거야. 예를 들어 온유가 1억을 갚아야 되는데, 온유가 지연이한테 1억을 갚아야 되는데, 온유가 예안이한테 얘한아 네가 내 대신 1억 갚아줘 라고 얘기한 거야. 요 두 사람이 계약한 거야. 자, 이랬을 때는 제3자, 위에는 채권자가 너가 대신 갚아라고 한 거고, 밑에는 지금 채무자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앞에 했던 거는 뭐냐 하면,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방금 앞에 했던 것은 이 채권자와 인수인 간에, 채권자와 인수인 간에, 인수인이, 내가, 예를 들어 인수인이 지연이고 채무자가 온유야. 그러면 권리 채권자가 예안이야. 그러면 지연이가, 칠판 보고 있지, 지금? 네. 지연이가, 네. 지연이가 예안이한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온유 오빠 거 내가 갚을게 하고, 인수인이 권리자와 계약을 했을 때야. 첫 번째. 그러면 온유 채무는 없어지지. 온유 채무는 없어지지. 그런데 지금은 온유와 지연이가 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가 있잖아. 학교 동창생이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동창생이니까 관계가 있잖아. 이해관계가 있잖아. 서로 간에. 근데 이해관계가 있는 지연이가 아니라 지나가는 아저씨가 갑자기 온유 돈을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 예안이한테. 그러면 돼, 안 돼? 채무자가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온유가 승낙을 해야 가능한 거야. 요때는. 알았지? 지금 지금 첫 번째는 요걸 배웠고, 자, 이번에는 누가 누구 계약했다고?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 계약했다고. 온유와 지연이가, 예안이는 아무 없이 가만히 있는데 온유하고 지연이가 서로 야, 너 내 돈 갚아라고 지금 계약을 한 상황이야. 구분할 수 있나? 네. 그리고 지연이가 그래 오빠 내가 대신 갚을게 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그래서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해서 채무를 인수할 때는 누가 승낙해야 돼? 채권자가 승낙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채권자가 승낙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온유가 1억을 빌렸는데 지연이한테 갚으라 그러고 지연이한테 채무를 넘겼어. 지연이한테. 그런데 지연이가 갚을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는데 만일 두 사람 간의 계약이 유효하다면 넘겨버리면 되지. 지연이 돈 10원도 없는데도 야, 네가 대신 갚하고 온유는 도망가도 되지. 만일 이게 된다면. 그러면 그쵸. 돈 받을 예안이는 그래. 그러면 돈 받을 예안이는 지연이한테 가봤자 돈 10원도 못 받는데 돈이 있어야지 받지. 그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채무자끼리 인수인계할 때는 권리자가 무조건 승낙해줘야 채무가 인수되는 거지. 권리자 승낙하지 않으면 이거는 채무 인수를 할 수 없다. 앞에 거와 차이점을 이해했나? 네, 이해했어요.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채무 인수하는 것과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채무 인수하는 것은 다르다. 채무자와 인수인 간은 무조건 채권자가 승낙해줘야 인수가 가능한 거지.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막 인수할 수 없다. 자, 455조. 채권자가 만일에 승낙을 안 했어. 이 상황에서
지금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을 했는데 채권자가 승낙을 안 하면 제3자와 채무자는 지금 승낙을 해달라고 통지했겠지? 지금 통지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네네. 지금 두 사람이 채무를 인수한다고 하고 인수할게요 하고 채권자에게 통지를 했단 말이야. 통지를 하고 승낙을 해줘야지. 근데 승낙을 지금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으면 채무 인수를 못 하잖아. 자, 만일에 이렇게 안 할 경우는 제3자 즉 채무 인수인과 채무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상당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한 달. 채권자는 한 달 내에 승낙을 해주세요 하고 어떤 시간을 정해서 승낙을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한 달 내에는 빨리 승낙할 건지 말 건지 답해줘요 라고 최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강조할 수 있다는 거야. 채권자에게. 그냥 승낙할 건지 어떨 건지 답해줘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승낙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승낙을 바로 안 해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확답을 안 해줘. 승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말을 안 해줘. 그러면 이건 승낙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요. 승낙 안 한 거라고. 안 하는 네. 다음 주까지 승낙할 건지 안 할 건지 답해 주세요 했는데 답이 안 와. 답이 안 온다는 것은 안 해준다는 거야. 해주고 싶으면 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럼 답이 안 왔는데 승낙했구나 하고 자기들끼리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지. 수인이 아니. 자, 1번. 채권자가 채무 인수인에게 지급 청구 시 묵시적 승. 자, 이 사항에서 채권자가 채무 인수인에게 예를 들어 승낙을 안 해줬는데 채권자가 인수인한테 너 나한테 빨리 언제까지 갚아라고 청구를 했어. 청구를 했다는 건 뭐야? 승낙은 안 해줬는데 청구를 했다는 것은 승낙을 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야. 맞지? 네. 내가 승낙을 안 해줬지만 채무 인수인한테 돈 갚아 했다는 건 뭐야? 승낙해준 거와 똑같다는 거야. 지급 청구 시 묵시적인 승낙이 이루어진 것과 똑같다. 2번. 채무 이전은 소급표다. 채무 이전은 소급표다. 소급표. 예를 들어 채무 이전할게 하고 통지를 1월 1일 날 했어. 근데 승낙을 2월 1일 날 했어. 그럼 그 채무는 언제부로 인수되는 거야? 1월 1일부로 인수되는 거야? 2월 1일부로 인수되는 거야? 1월 1일이요. 1월 1일부로 인수되는 거. 소급해서 적용된다고. 채권자가 오케이 한 날 인수되는 게 아니라 채무 인수할게 하고 통지한 날 인수된다. 그때부터 인수한 걸로 본다고. 그게 소급표지. 항변권도 이전된다. 항변권도 똑같아. 이거는 채무자의 항변권으로 또 인수인도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어. 항변할 수 있는 것도 이전돼. 단 계약의 취소 해제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자, 채무자와 권리자 간에 계약을 했지. 그 계약을 이 두 사람 간에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인수인이 인수받았다고 해서 채무 인수받았다고 이 사람한테 우리 그 계약 취소하자, 그 계약 해제하자, 이 인수인은 할 수 없어. 이 해제 인수는 무조건 계약 당사자들, 채권자와 채무자끼리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인수해도 인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없다. 그렇지. 무슨 권리 있어?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이 뭐야? 예를 들어 채무자가 5천만 원 갚았다. 그러면 인수인이 나 5천만 원은 안 줘도 되잖아. 이 말은 할 수 있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는 없다. 지연이 지금 따라오고 있나? 지연이 이해해나? 반절 이해해서 저 지금 코 풀고 있어가지고. 그래. 3번 구채무자의 채무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 인수로 소멸한다. 자, 이거 그림 그리고 설명해봐라, 온유. 네. 무슨 말인지. 네, 잠시만요. 응. 이거 공유할게요. 제가 하면. 해봐라. 여기에는 네가 쓸 수 없나? 네, 제가
내가 이렇게 네, 컴퓨터로는 못 써요. 해봐 그래 해봐. 지우개에서 이게 다시 봐. 잠시만요. 지우개에서 다시 펜 눌러야지. 펜이 잠시만요. 이 내가 그릴 수도 있는데. 아, 그렇네요. 그럼 너도 할 수 있겠지 내 칠판에서. 아니요, 저는 못해요. 아 그래? 네. 그럼 빨리 해봐 그러면. 일단은 구채무자의 채무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소멸한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 자주 등장하는 갑이 있고 여기 뭐 을이 있고 여기 뭐 담보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상 보증이 뭐 예를 들어서 정이라는 사람이 정일 병 맞는데 병. 정이라는 사람이 병이요. 병이 일단은 여기다가 좀 그려줘야 돼. 그래가지고 1억을 주고 그 이제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못 갚으면은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이 물상 보증인으로 이제 이 아파트를 1억짜리 되게 싼 아파트를 이제 줘야 되는 거죠 담보로. 그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줘야 되는데 그 지금 이 채무자 을이 지금 이제 이거를 갚아야 되는데 지금 채무 인수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이제 온유한테 이제 채무자 간에 채무 인수를 한 거예요. 채무를 넘긴 거야 그래? 네, 채무 인수를 채무자 간에 454조로 해가지고 이제 채권자한테 허락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유가 대신해서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2억을. 그래? 이렇게 온유가 갚아야 될 때 이 병은 이제 이렇게 온유의 물상 보증인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전 채무자의 물상 보증인으로서 이 병은 이제 더 이상 물상 보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아주 설명 잘했어. 맞아 그 말이야. 그래서 앞 사람의 채무를 담보한 사람이 그 채무가 인수되는 순간 이제 책임이 없어지는 거야. 알았지? 그 말이야. 설명 잘했고. 자 다음 판례 1번 채무 인수 승낙을 거절한 채권자가 지금 채무 인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얘기했어?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 한 걸 채권자한테 통지했겠지. 근데 채권자가 그것을 거절했어. 인수하지 마라고 거절했어.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채권자가 밤에 자다 보니까 뭐 채무 인수하는 게 저 사람한테 받는 게 더 낫겠네 채권자가 생각한 거야. 그래서 다음날 다시 승낙했어. 거절했다가 다시 승낙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 채무 인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시 하면 안 된다. 네. 응? 자, 그래서 이 뭐야? 여기다가 글을 쓸 수 있지 않나요? 다시 하자. 자, 그래서 네. 채무 인수를 기사님. 근데 제 보드에서 하면 자꾸 저렇게 끊겨서 들려요. 아들이야 너 두 개로 들어와서 그럴걸 그거. 그냥 들어라 들리는 대로. 자, 그래서 네, 들려요? 그래 잘 들려. 자, 그래서 이제 채무 인수를 하겠다고 채권자에게 통지를 했는데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았어. 안 돼라고 얘기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안 돼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다시 승낙한다고 해서 이 채무 인수가 유효한 게 되지 않는다. 한번 안 돼 하면 끝이다. 이 채무 인수는 이 채무 인수는 채권자가 한번 안 돼 하는 순간 끝나는 거지.
다시 또 채무 인수할게 하고 다시 통지하고 다시 승낙해야 되지, 앞에 인수가 다시 승낙한다고 이게 유효화되지 않는다. 한 번 안 돼 하면 끝난다. 채권자가 다음날 다시 승낙해줄까? 승낙은 안 된다. 번복은 안 된다. 자, 2번. 채무관계에서 탈퇴 면책되는 것일 뿐, 채무관계에서 탈퇴되고 면책, 누가? 채무자가 채무관계에서 탈퇴되고 면책되고, 책임이 면하고 채무관계에서 탈퇴되는 것이지, 종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 채무가 어디로 가? 단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지.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이전되는 거죠. 이전되는 거지. 그래서 저당권의 부정성으로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법리는 성립할 수 없다. 오케이. 자,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 설명하나요? 자, 앞에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자, 요거는, 자, 원유가 채권자야.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가 자기의 집을 저당 잡은 거야. 자기의 집을 저당 잡은 거야. 그렇지? 네. 자기의 집을 저당 잡은 거야. 그러면 이것을 채무 인수인에게 넘겼어. 채무 인수인에게 넘겼어. 그럼 요 저당 잡은 것이 없어지나 이 말이야. 요거는 안 없어진다는 거야. 요거는. 알았지? 그렇지만 이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저당 잡은 것은 없어진다. 요거는 없어진다. 근데 자기 거 저당 잡은 것은 안 없어진다. 채무 이 사람이 넘겨줘도. 오케이? 넘어간다. 넘어간다. 요거는 넘어간다. 근데 물상보증인 거는 안 없어진다. 요거는 안 넘어간다. 알았지? 네. 이거 구분해야 되고. 5번. 원래 5년의 상사시효 채무라면 채무 인수 후에도 5년의 상사시효 채무다. 자, 상사시효 채무, 이게 상인들 간에 거래하는 것을 상사채무라고 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상법 배우겠지만, 상인들 간에 거래해서 이 온유도 상인이고 이 채무자도 상인이야. 지연이도 상인이야. 두 사람 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사업하는 사람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았어. 그래서 채무관계가 생겼어.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5년이 됐는데, 이게 채무를 인수하는 사람이 상인이 아니야. 그냥 예안이 학생이야. 학생이 이 채무를 인수했어. 아니면 공무원이야. 예안이가 이제 뭐 판사가 됐어. 공무원이야. 공무원인데 채무를 인수해서 할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소멸시효가 5년인데 공무원 너는 3년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원래 5년이었으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소멸시효는 5년 그대로 이어간다 이 말이야. 오케이? 다음 4번. 채무 인수와 동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채무 인수와 동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자, 여기 채무가 발생했지. 채무가 발생했다는 뭐야? 채권이 생겼다는 거지. 채권이 생기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돼? 시작하지. 이제 시작하지. 그때부터 몇 년 내에 이 사람은 돈 달라고 해야 되지. 돈 달라고 해야 되지. 돈 달라고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10년이 지나면 못 받지. 돈 달라고 해야 돼.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돈 달라고 하면 또 다시 시작 10년. 돈 달라고 하면 또 다시 10년 되는데, 말 안 하고 있으면 이 10년이 지나버리면 이 사람은 받을 수가 없지. 그게 소멸시효지. 자, 그런데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이 사람이 중간에 5년에 인수를 했어. 채권을 인수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10년이. 네, 그렇죠. 오케이. 권리 인수하는 순간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한다. 네, 이해했어요. 자, 5번. 중첩적 채무 인수, 그리고 이제 면책적 채무 인수라는 게 있는데, 중첩적 채무 인수. 자, 그림 보고, 권리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권리자한테 채무가 있지. 채무가 있는데, 중첩적 채무 인수라는 건 뭐냐면, 이사장님. 어? 잠시만요. 지현아, 그 허리 좀 잠깐 꺼줄 수 있어?
바람소리 나가지고. 됐어? 네.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것은 중첩적 채무, 중첩 뭐야? 중복된다는 거지. 거기다가 중복번. 중복된다는 거지. 그래서 채무자가 예를 들어 온유인데 온유가 지연이한테 중첩적 채무인수를 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채무가 지연이한테 넘어가긴 넘어가지만 어떻게 되냐면 받을 사람이 권리자가 예를 들어 예안이야. 그럼 예안이는 중첩적 채무인수하면 예안이는 누구한테 돈을 받을 수 있냐? 온유한테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지연이한테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중첩적 채무인수는 두 사람 다 줘야 될, 갚아야 될 책임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안이한테 권리자한테 좋아 나빠? 좋지. 그렇죠. 한 사람한테 받을 게 있었는데 중첩적 채무인수를 하면 두 사람한테 내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야. 중첩적 채무인수. 이건 좋은 거야. 자, 면책적 채무인수는 뭐냐면 권리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또 인수인이 있으면 채무가 인수됐지. 이제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권리자의 채무는 없어져 버려. 채무자의 채무는 없어져 버리고 인수인에게만 채무가 생기는 거야. 인수인이 이게 일반적인 채무인수지. 면책된다. 채무자의 책임이 없어지고 인수인한테만 생긴다. 그래서 권리자는 채권자는 채무 인수인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면책적이야. 이게 일반적인 채무인수겠지.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5번, 1번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하면 뭐라고? 채무 인수한다고 했는데 저게 면책적 채무 인수인지 중첩적 채무 인수인지 명확하지 않아. 그럼 둘 중에 어떤 거? 중첩적 채무 인수로 본다. 중첩적. 왜? 네.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돈 받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그럼 둘 다 갚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중첩적. 면책적 채무 인수와 달리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가능하다. 자, 중첩적 채무 인수. 중첩적 채무 인수는 원래 면책적 채무 인수는 어떻게 돼? 권리자가 승인 안 해주면 안 되지. 아니, 채무자가 승인 안 해주면 이해관계 없는 사람은 갚을 수 없지. 네. 네. 맞지? 이해관계 면책적 네. 채무인수는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중첩적 채무인수는 어차피 권리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더 넣으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네. 이때는 뭐 채무자가 싫어하거나 말거나 권리자 입장에서는 돈 받을 사람이 2명 되니까 중첩적 채무인수일 때는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갚을 수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일 때는 채무자가 안 돼. 그러면 이 인수인은 원래 인수 못했지. 그렇지만 중첩적 채무 인수 관계에서는 이 인수인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도 또 채무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권리자는 두 사람한테 다 받을 수 있다. 여기 이해했나? 원래는 앞에는 안 됐잖아. 맞지? 이해했어요. 채무자가 이해관계 없는 재산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1억 갚아줄게 그러면 채무자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었지. 네. 그런데 중첩적일 때는 그것도 괜찮다 이 말이야. 권리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채무자한테도 달라 그럴 수 있고 인수인한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몇 분까지 했냐? 3번 해야 돼요. 3번 해야 되나? 자,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로,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로 그래 너희들 채무 인수했어? 오케이 그럼 나 그 인수자한테도 나 돈 받으면 되네. 수익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성립 요건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 요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자에게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그냥 요건일 뿐이다. 중첩적 채무 인수는 채권자가 오케이 하는 게 수익의 의사표시 하는 게 계약이 채권자가 오케이 하는 게 계약이 성립 그렇게 해줘야 계약이 성립한다든지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한다는 것은 오케이 너희들 채무 인수할 거야 오케이 채무 인수해 이렇게 채권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저 채권자가 인수자나
채무자한테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일 뿐이지 다른 어떤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중첩적 채무 인수는 채권자한테 유리한 거다. 4번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 채무 관계 있고, 중첩적 채무 인수는 잘 봐라. 권리자와 채무자와 인수인이 있는데 이 사람 간에 중첩적 채무 인수를 냈어. 그러면 두 사람 다 갚아야 되지. 두 사람 다 갚아야 돼. 두 사람 다 갚을 의무가 있는 거야. 권리가 의무가 있는 거야. 두 사람 다 갚을 의무가 있고, 권리자는 두 사람한테 다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두 사람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별 관계가 아닐까? 아주 가까운 관계일까? 가까운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지. 그래서 이런 것을 주관적 공동관계에 있다 하는 거야. 아주 가깝다. 주관적 관계가 있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라는 거야. 아주 가까운 관계. 주관적 공동체 관계.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 같은 그런 관계. 예를 들어 우리 KPI 같은 관계.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 관계라고, 이것을 연대채무, 같이 갚아. 이 사람도 갚을 의무가 있고 이 사람도 갚을 의무가 있는 연대채무, 그것을 연대채무라고 하는 거야. 연대채무. 두 사람이 같이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연대채무. 자, 그런데 채무자 주관적 뭐라고요? 거기 노트에 적혀 있잖아. 주관적 공동관계. 네. 채무자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채무자가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채무 인수인이 내가 갚을게 하고 채권자한테 얘기했어. 이런 경우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만일에 없는 경우, 부탁받지 않은 주관적 관계가 없는 경우는 이것은 부진정 연대관계다. 이때는 우리가 부진정 연대관계라고. 진정한 연대관계가 아니라고. 제3자가 대신 해준다고 했을 때는요. 자, 온유가 지연이한테 돈을 갚을 게 있어. 온유가 지연이한테 돈을 갚을 게 있는데, 예를 들어 희락이한테 돈이 있어. 그럼 너 희락이한테 돈 갚아달라고 부탁하겠지? 응? 네네. 그러면 왜? 두 사람이 형제지간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관계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주관적 공동관계라고 해. 그러면 그때는 온유가 돈이 또 그 사이에 또 돈이 생기면 온유가 갚을 수도 있지. 못 갚으면 희락이가 갚을 수도 있지. 두 사람 다 지연이한테 갚을 수 있어. 갚아야 돼. 지연이도 두 사람한테 아무나 얘기하면 돼. 너 갚아 얘기할 수 있겠지. 이걸 주관적 공동관계라고 하고, 근데 온유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예안이가 갑자기 온유